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가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무심코 했던 어떤 행동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뇌를 실패하는 쪽으로 천천히 바꾸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인간의 뇌를 들여다본 세계의 뇌과학자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내놓은 결론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실수를 저질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소해서 본인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매일같이 반복되며 뇌를 조금씩 갉아먹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구보다 부지런히 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몇 년째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게으른 것도 아닌데 손에 쥐는 결과는 늘 비슷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특별히 천재도 아닌데 매년 조금씩 성장하고 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따뜻하게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흔히 이 차이를 재능이나 운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그 차이가 단지 매일 반복하는 습관에서 갈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한번 굳으면 변하지 않는 돌덩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모양을 바꿔가는 살아있는 기관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반복한 행동이 내일의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빚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무서운 이야기인 동시에 가장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망가뜨린 것이 습관이라면 되돌릴 수 있는 것 또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인생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놀라울 만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8가지 습관을 하나씩 풀어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중에서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5번째 습관부터입니다. 앞에 4가지가 단순한 나쁜 버릇이라면 5번째부터는 여러분의 뇌가 이미 지는 쪽으로 굳어버렸다는 결정적인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가슴이 철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디 자신을 책망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이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이 의지가 약하거나 못난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뇌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빠지기 쉬운 아주 자연스러운 함정에 길들여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길들여진 것은 다시 길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각 습관이 왜 우리 뇌에 그토록 해로운지 그 원리를 풀어드리고 오늘 밤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반복해온 가장 위험한 습관 하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습관, 미루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루는 사람을 두고 게을러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뇌는 본질적으로 고통을 피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해야 할 일을 떠올리는 순간 뇌 안에서 위협을 감지하는 경보 장치가 그 일을 일종의 위험으로 받아들이고 불편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잠시 미루고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순간 우리는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뇌는 이 안도감을 하나의 보상으로 기억해버립니다. 미룰 때마다 편안해지니 뇌는 점점 더 미루는 쪽을 선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일들은 결국 마감이라는 절벽 앞에서 거대한 스트레스가 되어 돌아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딱 5초 안에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뇌가 핑계를 만들어낼 틈을 주지 않는 거지요. 또 하나는 딱 2분만 시작하기입니다. 보고서를 다 쓰겠다고 결심하면 부담스럽지만 첫 문장 한 줄만 쓰자고 하면 뇌의 저항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일단 시작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 지나친 SNS 사용입니다. 이건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짧은 영상을 손가락으로 넘길 때마다 우리 뇌에서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신호 물질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은 정확히 말하면 만족의 물질이 아니라 더 갈망하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짧고 강한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그보다 약한 자극, 이를테면 책을 읽거나 깊이 생각하는 일을 점점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2시간짜리 영화도 몰입해서 보던 분이 이제는 10분짜리 영상도 끝까지 보기 힘들어합니다. 책을 펼치면 한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찾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극에 길들여진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후 적어도 1시간 동안은 SNS를 보지 마십시오. 하루 중 뇌가 가장 맑은 그 황금 같은 시간을 남의 일상을 구경하는데 써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첫 화면에 있던 SNS 앱을 폴더 깊숙한 곳으로 옮겨두십시오.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향하던 그 길을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사용 시간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 습관,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은 죽어서 자면 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이 말을 가장 위험한 거짓말 중 하나로 꼽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 안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청소 작업이 시작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이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찌꺼기가 뇌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잠이 부족한 사람의 뇌는 감정을 다스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고 반대로 위협에 반응하는 부분은 지나치게 예민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날에는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나고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욱하고 가족에게 날카로운 말을 던지는 그 순간,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라 잠 못 잔 여러분의 뇌가 한 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십시오.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뇌에게 아직 낮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주말이라도 가능한 한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우리 몸 안의 생체 시계는 잠든 시간이 아니라 일어난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를 정렬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습관,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이것은 SNS 시대가 낳은 가장 조용한 독약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명의 삶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가장 빛나는 한순간, 잘 골라낸 장면들 뿐입니다. 누군가의 화려한 여행 사진, 성공 소식,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편집되지 않은 우리 자신의 평범한 현실과 그것을 비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자기 위치를 가늠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늘 자신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과만 비교한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는 만성적인 열등감과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마음입니다. 해법은 비교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지난주에 나보다 무엇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 적어보십시오. 단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비교의 기준이 바깥에서 안으로 향하는 순간, 비교는 독이 아니라 성장의 연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결국 다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게으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의 뇌가 이미 지는 방향으로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지금부터 4가지 습관을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5번째 습관, 부정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난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늘 운이 없어.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야. 혹시 마음속으로 혹은 입 밖으로 이런 말을 자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뇌의 무서운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무엇에 주목할지를 걸러내는 일종의 필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단단히 가지면 뇌는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만을 골라서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즉, 난 안 돼 라고 반복하면
뇌는 정말로 안 되는 증거들만 부지런히 수집해 그 믿음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말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수십 년간 환자들을 상담해온 정신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속마음의 언어를 바꾸는 일입니다. 방법은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될까? 라고 묻는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라고 물으십시오. 앞의 질문은 뇌에게 변명을 찾으라는 명령이고 뒤의 질문은 뇌에게 해결책을 찾으라는 명령입니다. 같은 뇌라도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6번째 습관,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체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고민만 하고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식당이 나을까, 저 식당이 나을까, 이 일을 시작할까 말까,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을 그려보지만 정작 몸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완벽한 정보가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사실상 영원히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진짜 이유가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후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차라리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것이죠. 여기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70% 정도의 확신이 들면 일단 실행하라는 원칙입니다. 100%의 확신을 기다리다 모든 기회를 놓치느니 70%의 확신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나머지는 해나가면서 조정하라는 것이죠. 결정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의 결정이며 대개 가장 나쁜 결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7번째 습관, 당장의 만족만 좇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손은 짧은 영상을 향하고 운동을 가야 하는데 몸은 침대로 향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보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15분을 참으면 2개를 주겠다고 한 실험입니다. 당장의 유혹을 참고 기다릴 줄 알았던 아이들이 훗날 더 나은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후속 연구로 잘 알려져 있지요. 다만 최근의 연구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기다리는 능력은 타고난 인내심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과 전략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보상을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운동의 보상을 6개월 뒤에 멋진 몸에 두면 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신 운동을 마친 직후의 상쾌함, 오늘 해냈다는 작은 뿌듯함처럼 곧바로 느껴지는 보상에 연결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운동할 때만 듣겠다고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는 멀리 있는 큰 보상보다 가까이 있는 작은 보상에 훨씬 더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8번째 습관, 기록하지 않는 삶입니다. 마지막 습관은 가장 조용하지만 어쩌면 가장 치명적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작년에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지난달에 어떤 다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부정확하고 쉽게 바뀝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기록이 없으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분명 나아지고 있는데도 늘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답답함의 정체가 사실은 기록의 부재인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3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하나, 그때 느낀 감정 하나, 그리고 내일을 위한 작은 다짐 하나. 짧은 글쓰기가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은 심리학에서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3줄의 기록은 흩어진 하루를 붙잡아 여러분의 삶을 차곡차곡 쌓이는 자산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방금 함께 살펴본 8가지 습관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은 몇 개나 되셨나요?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잠시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8가지 습관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정말이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SNS를 10분 더 보는 것, 오늘 운동을 하루 쉬는 것, 시작은 내일부터 하자고 미루는 것, 그 어느 것도
인생을 단번에 무너뜨릴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거대한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뇌는 여러분이 오늘 반복한 행동을 곧 여러분이라는 사람, 그 자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매일 미루는 사람은 미루는 사람이 되고 매일 한 줄을 쓰는 사람은 어느새 꾸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8가지를 전부 고치겠다는 결심은 오히려 뇌에 너무 큰 부담을 주어 사흘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대신 딱 하나만 고르십시오. SNS를 하루 30분만 줄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단 2줄을 기록하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단 2분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뇌 속에 아주 가느다란 세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풀숲을 헤치며 걷는 좁은 오솔길처럼 희미하겠지만 매일 같은 길을 걷다 보면 그 길은 점점 또렷한 큰 길이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길이 단단해지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예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으며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새해 첫날의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조용히 반복하는 그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물음표 하나를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물음표가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발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